끊겨버렸네.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이 당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거, 뭐야. 잠깐만, 새로 좀 해야겠어. 갑자기 이게 긴급 문자 메시지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좀 이야기하면, 자, 오늘 18차신데, 고려 전기의 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고려 전기의 대관계는 10세기 당시에 이제 고려와 다른 나라의 관계, 그리고 11세기 고려와 다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고려가 건국됐던 이 10세기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고려가 건국됐을 당시에, 자, 신라 대신 고려가 이렇게 등장하고, 중국에서도 얘들아,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냐면,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는 어떤 나라 있었죠, 예전에? 발해가 있었죠. 발해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바로 거란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해. 이 거란이 새롭게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10세기 당시 이 고려가 건국됐을 당시에는 송과 거란, 고려 이 세 나라가 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새롭게 다 이제 재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송과 거란은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사이가 나쁩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연운 16주라고 하는 그 예전 베이징 부근인데 여기 아주 큰 영토가 있고요. 여기를 놓고 송과 거란이 다투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와중에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가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서 송이냐 거란이냐, 자, 이 두 나라가 여기를 가지냐 못 가지느냐의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자,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고려는 얘들아, 송나라 친하겠어요, 거란과 친하겠어요? 응? 송나라. 고려는 얘들아, 두 나라와 비슷하게 친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만 올인을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면 바로 송나라예요. 거란은 얘들아 그냥 대면 하면서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 원수지간으로 여겼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태조 왕건 때 거란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선물까지 보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50마리 낙타야. 여러분 지금 낙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려시대 때 낙타 50마리 왔다 하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 근데 태조 왕건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죽여요. 그거 굶겨 죽였어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만부교 사건이라고 해서 선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애들아 굶겨 죽인 사건. 그만큼 애들아 이 거란을 이 고려는 아주 배척을 했다고. 왕건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란은 금수의 나라, 짐승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 왜 짐승이라고 얘기했냐면 풍습 자체가 많이 달랐단 말이야. 당시 고려하고 송나라는 주로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잖아. 근데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이야. 그 북방 유목민족들은 풍습도 많이 다르고 심지어 생김새도 달라. 그래서 저렇게 얘들아 보면 좀 특이하죠. 앞머리 싹 다 밀어버려. 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발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저 변발 딱 봤을 때 이 고려나 이 송나라 사람들, 이 농경민족들은 저 짐승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는 거란을 사실 많이 배척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변발을 많이 할까? 뭐 거란뿐만 아니라 여진, 몽골도 변발을 하거든. 달리 말 타고 달리. 맞아요. 말 탈 때 얘들아, 말 타고 달릴 때 이거 이렇게 앞머리 휘날리면 시야 가리고 혹시라도 얘들아 앞머리 만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 변발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하지만 당시 고려나 송나라가 봤을 때는 좀 혐오스러운 그런 풍습으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거란 입장에서는 이 송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방을 든든하게 해야 돼. 고려와 반드시 친교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려는 이 거란을 미워하지, 배척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거란의 어떤 잘못된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좀 쌓이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반에 있는 친구 관계랑 비슷해. 지금 3명의 친구가 있다 생각해봐. 이 2명이 친하잖아요. 한 명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소외감.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이게 결국 얘들아 미움과 원망, 증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전쟁이 벌어져. 어떻게 3번에 걸친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까? 자, 이걸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1차 전쟁인데요. 자, 1차 전쟁은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이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야, 80만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김천시 인구의 몇 배입니까, 이거? 15만 정도 되니까 계산해보세요. 한 5배 정도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 그 정도의 어떤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고려가 어마어마하게 당황을 하고 있었어. 당시에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자꾸 북진 정책 취하잖아. 자꾸 북쪽으로 기어올라오지 마. 서경 이북에, 그러니까 평양 이북의 땅 모두 다 내놓으면 우리 조용히 돌아갈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고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와, 우리 도저히 80만 대군을 막을 수 없다. 야, 우리 땅 주자. 땅을 준다라는 것, 땅을 할양한다는 것, 이것을 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지론이 대두되게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죠? 외교 단판으로 아주 유명한 서희라는 사람이었어. 자, 서희라는 사람이 왜 반대를 했냐? 자, 서희는 전통적으로 집안 자체가 외교관 집안이었어.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잘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희가 생각하기에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지금 쟤들 80만 대군 갖고 왔다 했는데 저거 뻥이야, 저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거란의 전 병력이 80만 정도 되는데 전쟁하는데 전 병력을 데리고 올 리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저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한 5만에서 6만 정도, 자,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5, 6만이라 하더라도 엄청 대군이긴 하지. 그런데 고려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왜냐면 고려는 이게 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검차라는 건데, 당시 거란은 얘들아 주로 북방 유목민족이잖아. 주력이 기병이야. 기병이 파괴력을 가지고 막 돌진하면 보병으로는 막기 진짜 힘들어. 우리 지금으로 치면 탱크 오는데 이 보병으로 막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저 검차고, 저 검차를 수백 대를 배치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이걸로 처음에 조금 밀리다가 이 거란군을 효과적으로 좀 잘 막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서희는 뭐라 했냐면, 거란군이 침략했던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보고 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땅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거란과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단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서희와 소손영이라고 하는 이 거란군 장수가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회담을 해서 전쟁을 멈추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년 동안 싸우다가 회담을 2년 해.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이 된 거야. 전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쟁을 끝내는 게 더 힘들어. 그만큼 이 서희와 소손용의 어떤 회담이라는 게 참 옛날 시대에 얘들아 이렇게 전쟁을 멈추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서희가 소손용 군영이 딱 찾아갔잖아. 근데 그 갈 때부터 문제가 있어. 어쩌면 소손용이 얘들아 저렇게 그냥 카페같이 딱 이렇게 테이블에서 앉으세요, 뭐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소순영이 서희 딱 보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맞아요. 꿇어라 임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소순영은 야, 우리 거란 아니야, 거란. 우리 큰 나라고 너희들 작은 나라인데 어디 감히 작은 나라에 사시니 큰 나라 장군 보고 절을 하지 않고 꿇어서 절해.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서희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도 꿇어. 너도 꿇어. 맞아. 이게 이제 그거야.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회담이 안 되거든. 그래서 서희가 야, 니도 꿇어라. 야, 고려가 황제국이고 나 황제 대신해서 온 난 사신이고 너는 일개 장수관이냐. 절을 하려면 네가 해야지. 야, 네가 절해. 소손영이 어떻게 하겠어? 매액하고 절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희한테 야, 그럼 너 집에 가. 이거 완전 미친놈이구만. 그러니까 서희가 어떻게 해? 바로 가버려. 그렇게 해서 1차 회담 그냥 파토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희를 소순영이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순영이 뭐라 하겠어? 또 이렇게 해요. 꿇어라. 또 얘기하고, 못 꿇는다. 네가 꿇어라. 또 파토나고요. 세 번째 또 이제 갔는데, 이제 세 번째 딱 왔을 때 소순영이 서희한테 물어봐. 야, 너 저를 할 거야 말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나 못해. 네가 해. 나도 할 수 없어.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순영하고 서희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노래 보다가 동시에 맞절해요. 이렇게.
맞죠? 하고 이렇게 딱 일어서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자, 소손용 얘들아, 서희한테 이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들 고려는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냐. 자, 신라를 이어받았으면 신라 영토에 한정이 돼야 되는데, 신라 영토가 대동강 이남 지역이었잖아. 왜 북진 정책하면서 자꾸 위에 올라오냔 말이야. 자, 그러니까 북진 정책하면서 얻은 그 땅, 서경 이북의 땅 다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 자, 이것에 대해서 얘들아, 서희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항상 얘들아 이런 거야. 그 어떤 논리를 펼칠 때는 얘들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부분적인 반박이 아니라 전제 자체를 반박해야 돼. 알겠어요? 여기서 땅을 내놔라 하는데 요 땅만 좀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다 라고 주장을 했을 거 아니야, 소손영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냐면, 우리는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누굴 이어받았다?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럼 얘들아, 주장을 펼쳤으면 근거를 대야 되잖아. 두 가지 됩니다. 야, 우리 나라 국호가 뭐냐? 고려 아니냐, 고려. 고려가 뭐냐? 고구려다. 고구려에서 9만 빼면 고려고, 고구려가 5세기 이후에는 그냥 고려라는 국호를 안 썼거든? 고구려 이퀄 고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나라의 수도를 서경으로 지었다. 서경이 우리의 수도다. 수도 이북 지역을 다 달라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지금 만주 지역 있지? 이거 원래 고구려 영토였잖아? 이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뻥을 치지. 서경이 얘들아 수도라고. 원래 수도는 아니죠. 제2의 수도긴 했지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희는 아까 말했잖아. 이 거란의 진짜 침략 목적이 사실은 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얘들아, 거란은 어디를 지금 얹고 싶어 해? 송나라를 쳐서 이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얻어서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랑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친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거란이 있잖아요. 고려를 너무 싫어해서 침략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오히려 좋아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 좀 너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싫어하거나 막 관심이 없으면 괴롭히지도 않아. 이 괴롭힌다는 건 얘들아, 이게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진짜,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거란이 이 고려를 공격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이 소손영이 얘들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럼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뭐라 얘기했냐면, 야, 고려 너희들 송하고 거란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깝냐? 아니, 거란이 더 가깝지 않냐? 얘들하고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송나라하고만 사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우리한테는 사신도 안 보내냐? 서운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서희가 또 여기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우리도 사실 너희들 좋아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쁜 얘들아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을 막 받아주는 거야. 우리도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 근데 아니, 너희들한테 자꾸 갈 때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자꾸 방해를 하잖아. 나쁜 애들이야, 얘들. 그래서 얘들 몰아내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여기다 성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과 친교 관계를 맺겠지. 대신 또 누구랑 관계를 끊고? 송나라와는 관계를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손절할 거야. 자, 아까 거란의 진짜 목적은 뭐였어? 연운 16주를 얻는 거잖아. 이 땅은 사실 거란 땅도 아니야. 그냥 공백지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었고,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진애들이 살고 있었거든. 이 땅을 고려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은 그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뭐야? 고려랑 친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봐봐. 압록강 동쪽이죠. 압록강 동쪽에 6개의 땅이야. 그래서 뭐라 할까? 강동 6주라 불리는 땅이었거든. 그래서 이 땅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얼핏 보면 이 거란 애들은 진짜 바보죠.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땅을 주고 가? 아, 쟤들 바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명분도 지키면서 땅을 얻었지만, 거란도 얘들아 아주 실리적으로 이득인 거야. 왜? 아니, 쓸모없는 땅을 주고 고려랑 친교 관계를 맺고, 대신 거란은 이제 송나라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란은 결국 어디를 얻었냐?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훨씬 더 큰 땅을 얻게 되는 거야. 알겠어? 서로 윈윈인, 자, 그런 싸움이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들아, 왜 그럼 2차, 3차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란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을 만한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거란이 강동 6주를 주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고려는 거란과 친교 관계를 맺고 대신에 누구와는 관계를 끊기로 했어. 송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했죠.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얘한테 선물 받고 얘한테 오히려 DM 보내서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였죠. 야 우리 친구 이러면서 선물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쟤랑 더 친한 거야. 형식적으로 얘랑 그냥 이렇게 밥 먹고 하지만 쟤랑 더 친하고 뒷담하고 막 이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을 거 아니야. 이 고려는 사실 그런 거거든. 고려가 송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어. 그런데 고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송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 비밀리에. 그리고 그것을 얘들아 거라는 첩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와 이것들 막 관계 단절한다고 했는데 뭐 계속 뭐 얘랑 더 친하게 지내네? 야 짜증나!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란의 황제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지만 뭔가 명분이 되는 사건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 명분이 되는 사건을 찾다가 마침 고려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돼. 그게 뭐였냐면 강조가 일으킨 정변이라는 거야.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강조가 일으켰던 그러니까 그 당시 목종을 폐위한 사건, 이게 바로 강조의 정변인데요.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자, 성종이 있는데 성종 다음에 목종이라고 하는 왕이 옵니다. 근데 이 목종은요 애인이 있었어. 유행간이라고 하는 애인. 이름만 들어보면 남자 같잖아요. 진짜 남자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성 정체성이 조금 혼란을 겪으신 그분이 이제 목종이었고 남자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만 좋아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얘들아 정사를 멀리하고 맨날 이 유행간이라고 하는 남자애인만 계속 챙기면서 얘들아 그렇게 막 놀고 막 잔치 벌이고 연애만 열고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나라 일을 누가 거의 도맡아서 했냐면 목종 대신에 성종의 여동생이면서 그 예전 경종의 왕비였던 천추태후라는 목종의 어머니거든. 이 사람이 모두 나라 일을 도맡합니다. 사실 목종은 얘들아 뭐 어머니가 저렇게 섭정을 맡아서 자기 나라 일을 다 하는 것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천추태후도 좀 독특한 게 태후는 얘들아 이 왕비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뭐 이렇게 영부인 같아요. 뭐 그런 분인데 영부인이 갑자기 얘들아 남자친구 사겠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천추태후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김치향이라는 사람이었어. 여기까지도 얘들아 목종은 엄마가 좀 그래 뭐 뒤늦게 그렇게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너무 금슬이 좋다 보니까 또 여기서 얘들아 자식까지 생겨버린 거야. 애를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목종은 뭔가 좀 찜찜한 거야. 왜냐면 이 천추태였던 어머니가 김치향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거기다 이 자식까지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날 폐위시키고 새로 난 이 자식이 자기의 이복 동생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이거 왕위를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해서 이 엄마를 꼬셨을까? 이 인간 이거 정말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 김치향을 은밀히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 김치향이 뒷조사를 하니까 놀랍게도 얘들아 마의태자랑 아주 닮아있다라는 거야. 어쩌면 마의태자의 손자쯤 되는 그런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마의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신라 경순왕 있죠. 예전 태조 왕건 때 그 나라 들어 바쳤던 신라 마지막 왕. 이 경순왕의 마지막 태자가 바로 이 마의태자야. 아버지한테 항복 안 돼요 막 하다가 결국 야 너 나가 계속 쫓겨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았는데 까칠까칠한 마옷을 입고 살았대. 그래서 마의태자야. 이 마의태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보기에 김치향이 너무 닮아있다는 것. 어쩌면 마의태자의 아들의 아들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 왜냐면 지금 봐봐 김치향 이 사람 김씨잖아요. 마의태자도 성씨 뭐야? 진골이면 다 김씨잖아요. 그리고 이 김치향은 신라 왕실의 후손인 것을 자기가 속이고
어머니한테 지금 접근을 해서 자식을 놓았다면 이 자식이 만약에 내 뒤를 이어서 날 폐시키고 왕이 되는 순간 이건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뭐가 통째로 바뀌는 거야. 왕조 자체가 다시 자꾸 이런 경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야, 이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망나니 왕이었지만 어떻게 신라로 다시 왕조를 바꿀 수 있냐. 이것만큼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군사들 동원하려고 해도 뭐 춘추태하고 김치향 일파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동북 지역에서 이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이 강조라고 하는 이 충직한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에게 몰래 비밀 편지를 씁니다. 강조야, 이래 돼서 지금 아들 낳았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 신라 왕실의 후손인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이 일파들을 제거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가 와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5천의 군사들로 이 천추태와 김치향과 이 일파들을 모두 제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조가 딱 봤을 때 이것도 과관인 거야. 왜냐면 이 김치향 같은 사람이 설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얘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인간이 그냥 그대로 왕위에 있으면은 제2, 제3의 김치향이 계속 나타날 것 같은 거야. 그게 두려운 거죠, 강조는. 그래서 안 되겠다. 폐하께서도 이제 좀 쉬십시오. 이래서 결국 이 목종까지도 폐위시켜버려. 그리고 새롭게 현종을 옹립하는 거야. 자, 이게 얘들아 강조의 정변이라는 거야.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현종을 옹립한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고려는 거란과 친교 관계를 맺었잖아. 형식적으로 거란의 황제가 고려의 왕을 신하로 삼았다는 건데, 아니 왕을 내가 세웠는데 그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을 받고 이거 황제에 대한 불충이네, 이렇게 되면서 쳐들어온 거죠. 이 강조는 뭐랄까 역적 같으면서도 또 충신인 뭐 그런 인물이었어.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 얘들아 이 사람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거란군이 어디까지 오냐면 개경까지 와요. 개경 결국 함락돼 버려. 그리고 현종 어떻게 됐을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나주까지 도망을 치거든. 그리고 현종을 따라서 얘들아 이 거란군이 계속 남하를 하면서 추격을 해요. 와, 정말 절체절명이었는데 거의 한 1km 앞까지 거의 뒤따라올 정도였어. 현종이 얘들아 도망칠 때 진짜 위기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적들이 막 출현해서 막 도망을 치고 겨우겨우 무찌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적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얘들아 저기 말하는 적들이 있잖아. 거란군이 아니야. 저 다 호족의 군사들이야. 현종 때도 아직 이 고려의 왕인데 고려 왕이 아직 지방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해.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세가지고 개경의 왕이 만약에 도망을 치잖아요. 호족들이 막 잡으러 가고 왕을 쫓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거란군도 추격하고 호족 군사들을 피해서 나주까지 겨우 왔는데 추격을 하잖아요. 전선이 많이 길어질 거 아니야. 이때 이제 강조의 부하 장군인데요.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이제 그 장군이 군사들을 규합해서 유격 전술로 막 이제 피해를 입히고, 당시에 이제 현종이 직접 친조한다고 합니다. 친조라는 게 거란의 황제를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항복의 예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거란 황제는 귀환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는 사실 우리가 좀 패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 3차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소손영의 동생이었던 소배압 장군이 10만 이끌고 오는데 그냥 요거는 심플해요. 강동 6주 내놔라는 거고 우리는 절대 못 준다. 자, 그래서 개경까지 왔다가 개경 함락 못 시키니까 돌아가잖아요. 강동 6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귀주라는 곳이 있어. 들어왔죠? 그래서 이 귀주에서 얘들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야. 강감찬 장군이 있었던 귀주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원전에서 얘들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잘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귀주 대첩이에요. 이게 얘들아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냐면, 얘들아 봐, 거란이 지금 누구를 이겼어? 송나라에게 승리했잖아. 근데 최종전에서 우리가 지금 거란에게 어때요?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얘들아 이 고려가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지게 돼요. 이걸로. 어떤 정도였냐면 당시 여기에 어떤 애들이 살고 있었냐면 여진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들이 보니까 고려의 힘이 엄청 강해졌잖아. 귀주대첩 이후에는 고려에다가 귀부를 하게 돼요. 거란에 복속돼 있었던 이 여진족들이 고려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심지어 부모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복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뭘까? 제주도. 예전에는 탐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였어요. 민족도 달랐어요. 이 탐라국이 얘들아 또 고려에 복속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1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11세기로 가보면, 이렇게. 자, 11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있죠. 1차, 2차, 3차 전쟁 끝내고, 이 고려로서도 얘들아, 사실 피해가 굉장히 많이 컸거든? 지금 얘들아, 온 국토가 다 전쟁터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이제 국경선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적들이 있으면 국경 밖에서 막아야 된다. 국경 밖에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대한 성을 쌓아야 되겠죠. 이 성을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천리장성을 건설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천리장성 바깥에 누가 거주한다 했어? 여진족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진족들은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에 복속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에다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자 이러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사실 이제 복속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얘들아 이제 한 50년, 60년이 지나버려. 자, 귀주대첩도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큰 전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군사들도 조금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여진족들도 예전만큼 조공을 보내지도 않고 심지어 얘들아 이 여진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천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로서도 얘들아 이거 뭐지? 얘들이 지금 우리를 복속했다가 지금 공격해? 야, 한번 오랜만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오랜만에 천리장성 넘어서 여진족으로 토벌을 하러 가거든? 토벌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대패를 하는 거야. 이게 왜 놀랍냐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에게 승리를 했잖아. 근데 지금 복속돼 있었던 여진에게 대패를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우리가 지금 월드컵에서 얘들아 거의 준우승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방글라데시에게 축구 졌어. 충격이잖아.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진족도 북방 유목민족이거든. 북방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 주로 주력이 기병이야. 근데 우리 주력이 뭐야? 그냥 보병이야. 보병이 얘들아 기병을 쫓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어? 힘들어. 아니 이거는 뭐냐면 얘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쳐들어와서 그냥 싸우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진족들 톱을 하려면 막 쫓아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무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기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으로 하여금 기병을 양성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기병을 양성한다는 게 말이 쉽지. 말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만 마리 이상의 말이 필요하거든. 그 말을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입. 근데 거란이나 이런 데서는 수입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말을 키울 수 있는 적당한 장소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초원지대가 잘 없잖아요. 말은 다 이런 데서 사니까. 선생님 제주도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몽고가 우리 정복한 이후에 이 말 목장으로 이제 개량된 곳이야. 그전에는 말 목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원지대 없으니까 말 분양 사업을 해요. 새끼 말들을 이제 구입해서 이 새끼 말을 농민들에게 주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도록 하거든. 그래서 그 새끼 말이 다 크면은 가져와서 또 이제 새끼 넣으면 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윤관이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고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은 다시 한번 천리장성 넘어서 여진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진족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 전체를 다 우리가 장악하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뺏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얘들아, 강동 육주 하듯이 여기다가 성을 쌓아야지. 자, 지금 얘들아, 고려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북지역이거든? 동북지역에 쌓은 9개의 성이야. 이거를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곳입니다. 아, 여기가 우리 영토 됐다. 끝! 이러면 좋은데, 얘들아,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까지 참 좋았어. 그죠? 별무만 편성해서 우리가 토벌을 하고 성 쌓고 우리 영토 만들었다. 근데 얘들아, 그 이후에 성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 군사들을 가야 되죠? 군사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9개나 되는 성을 쌓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필요한데요. 그 군사들이 얘들아 먹을 식량도 계속 보내줘야 돼. 그렇잖아. 여기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서 식량도 보내야 되죠. 군사들도 계속 보내야 되는데 여진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지금 여진족들의 원래 고향인 지역이야. 원래 지금 우리 땅이 아니었어. 여진족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고향을 빼앗긴, 원래 터전을 빼앗긴 여진족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계속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럼 그 공격 때문에 얘들아 이 고려 군사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병력을 계속 보충하면서 또 식량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야. 나라의 재정이나 이 인력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는 거죠. 1년 만에 나라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진족들은 또 뭐라 했냐면 간곡하게 부모님의 나라를 몰라갔습니다. 만약에 이 터전, 이 동북구성 지역을 돌려주신다면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동북구성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줄까요?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논의 끝에 어떻게 했냐면 1년 만에 다시 여진족들에게 돌려줘. 야, 다시는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동북구성이 반환된 다음에 반환됐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때부터 여진족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장을 하게 돼요. 고려하고 지금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세력이 커져나가고 전쟁을 많이 할수록 얘들이 전투 기술이 늘어날 거 아니야.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하고요. 심지어 여기에 나라 이름을 금으로 바꿔서 금나라를 세워버려. 그리고 이 금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냐면 여기 있었던 요나라 있죠? 거란의 요나라. 10년도 안 돼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있었던 송나라. 송나라를 얘들아 불과 또 이거 10년도 안 돼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송나라는 이 밑으로 가서 겨우겨우 남송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고란이 동북구성 반환받은 지 불과 20년도 안 돼서 금나라 세우고 요나라 멸망시키고 송나라 멸망시키고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어. 이 땅이 다 지금 금나라 땅이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고려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내겠죠. 사진을 보내는데 옛날처럼 부모님의 나라라고 할까? 그럴 리가 없겠죠. 금나라가 뭐라 하냐면 야, 옛날에 우리가 너희들을 섬긴 것은 우리 힘이 약해서인데 우리 이미 강대국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섬겨야지. 야, 군신관계 체결하자. 우리가 임금, 너희들은 신하의 관계를 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 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부모의 나라라고 이제 섬겼는데 얘들이 갑자기 군신관계를 체결해서 자기 보고 섬기래.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우리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한다. 우리 전쟁을 해서라도 금나라와 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 알죠? 여러분 이분 누구예요? 이자겸이 그 당시에 실권자였고 이자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대세가 금나라 아니냐. 우리 아무리 싸워도 금나라 이길 수 없다. 대세를 따라야지. 어쩌겠냐 해서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금나라하고는 전쟁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이자겸의 정책이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 에이 저건 나쁜 정책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 전기의 대관계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좀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 필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얘들아 18차시 했고요. 다음 시간에 19차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독서 활동이라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9차시하고 20차시까지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를 하고 아마 2학기 때 가면은 21차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